네, 저는 한은지고 이제 마이스토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네, 넘겨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유년 시절 IMF로 인해 아빠가 은행을 명예퇴직하게 되면서 경제적 불안과 위기로 인해 엄마의 사회생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유년 시절을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자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일을 하셨는데도 저는 엄마의 부재를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항상 엄마가 계셨고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언제나 집에서 건강하게 요리를 해 주셨었어요. 이때를 생각하면 진짜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때 엄마의 직업이 보험 설계사셨어요. 일을 하지만 시간이 자유롭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그 뉴스킨과 보험은 닮은 점이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사회복지사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방학이 돼서 제가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조금 충격을 받게 됐어요. 제가 꿈꿔왔던 사회복지사는 그냥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사랑과 미소로 그냥 누가 봐도 좋은 모습으로만 대하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날 마주한 것은 분명히 좋은 모습도 많았지만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좀 강압적인 모습 같은 조금 그때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회복지사의 길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이제 졸업식을 하고 사회복지사 길로 가지 않고 어 조선소로 취업을 해서 행정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배가 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 건 기본이고 용접을 하기 위해 굴도 사용하고 또 아주 큰 배 조각들이 머리 위를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위험하고 진짜 위험한 일들의 연속이더라고요. 여기서 그때 저는 충격이었던 사회복지사의 행동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조선소 관리자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상냥하거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 큰 소리를 내고 또 더 크게 앞으로 나가면 더 험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면서 '좀 더 예민하게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저는 그때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원봉사 갔을 때 봤던 모습도 '같은 이유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사 제가 갔던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하는 곳에서는 이제 치매 있는 노인들이나 이제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들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통제가 안 되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또 좋은 행동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조선소를 그만두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1 년간 은행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은행 업무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퇴근 시간은 고객이랑 안녕하는 시간이고 그 이유가 진짜 은행원들의 업무 시작 시간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킨도 그렇지 않나요? 그 겉으로만 보면 다단계 회사라고 부정적인 시선이 많잖아요. 사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런데 뉴스킨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었어요. 자유로운 시간 분배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 회사가 자기만을 위해서 이득을 챙기기보다 사업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보상 시스템도 있고 또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는다는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는 회사가 뉴스킨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은행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바로 사회복지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3년 넘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을 해도 일은 정말 많고 월급은 그에 비해서 너무 부족했어요. 거기다가 옆을 쳐다보니까 뭐 과장님, 부장님, 총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가 편해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나는 지금처럼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나의 노후는 어떨까?' 현실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렇게 현실을 조금 고민을 하던 와중 예쁘게 연애 중이던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고 대전으로 올라갔어요. 덕분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꽁돈이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3년 넘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5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5 개월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다가 그 기간이 끝나니까 분명히 넉넉했던 살림이 불편해졌어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도 충분한데 있던 꽁돈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 허전함이 이게 불로소득의 짧은 맛보기였던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10 개월의 짧은 대전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남편의 이직으로 대구로 대구가 아니고 경산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임신과 함께 이쁜 딸과 귀여운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서 조리원 스킨케어 시간에 지금의 스폰서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스폰서 사장님과 첫 번째 만남에서는 왜 판매를 강요하지 않지? 사람들이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데 의문점이 들긴 했지만 그때는 별 생각이 없어서 건강 체크도 해 주고 팩도 해 주고 얼굴도 이뻐지게 해 주니까 '아 그냥 받기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은 하기 싫고 바디바 하나는 구매를 해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바디바 하나만 구매를 하고 사장님과 헤어졌어요. 그렇게 뉴스킨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다가 두 번째 만남은 둘째 출산을 하면서 또 그 조리원에 가서 또 만나게 되었거든요. 두 번째 만남은 얼굴을 보자마자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예전에 그 좀 기억이 있어 가지고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 혼자 반갑더라고요. 2 년이 지났는데도 조리원에 계속 나오시는 모습도 그렇고 어 보니까 그 꾸준함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출산 때 뵀었다고 아는 척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뉴스킨 제품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1년 넘게 창고에 있던 그 친정엄마 지인에게 선물 받은 루미스파가 있었는데 그때 스폰서 사장님이 루미스파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뉴스킨이라는 단어 세 글자를 확실히 제 머릿속에 인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약 1 년쯤 후 남편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건강이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해독 프로그램을 검색하다가 다른 제품도 비교를 하면서 이제 뉴스킨의 TR90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폰서 사장님께 문의를 해서 어 TR90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남편 그리고 저도 함께 TR90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와 함께 어 남편 건강도 좋아지고 저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쁜 아이들도 지금 뉴스킨과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엄마의 온기를 느끼면서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라길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천천히 뉴스킨을 알아가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기 시작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생생하게 꿈꾸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문구를 봤는데요. 뉴스킨에서 저희 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지금부터 생생하게 꿈을 꾸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만큼 더 성장하고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